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제목부터 보면, 캐대언보다 못한 2036년 올림픽 유치 노력, 올림픽과 부동산의 가격 변화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지금 할까라고 한 게 한 몇 달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전주 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있죠. 이게 2036년 이제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별도의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왜 하냐 이런 주의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88 서울올림픽 시절에 굴렁쇠 소년 있고,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겠죠. 그 시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전쟁 이후에 이만큼 컸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해외에 좀 알리고 싶다. 이제 요런 취지라고 공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단히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고 평가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목적이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올림픽 돈 못 법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인기도 없고, 이런 올림픽을 왜 해야 되냐, 이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얼마 전에 했던 지난 올림픽이 언제였지? 하면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도쿄였습니다. 그 전 올림픽은 어디였지? 지금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메달리스트도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 아니면 기억 못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해서 야구도 안 보고 다 안 보는데, 이제 축구는 다 챙겨 봅니다. 해외부터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이런 것까지. 일단 실제 그만큼 올림픽은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올림픽 관련 뉴스 보면 지금 올림픽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올림픽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노력을 하고 있죠. 저는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인데, 저는 이제 투자 관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되면 어떡할 거냐, 올림픽 부동산 가격은 이제 올림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하고 있어요. 또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림픽 개최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아무도 개최를 안 하려고 한다. 올림픽 하면 망하니까, 인기도 없고 홍보 효과도 별로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한다고 하면 한국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썸네일이 나왔었는데, 먼저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호남 기자들이 발굴한 이제 보면 올림픽 유치, 전라북도 하계 올림픽 유치의 홍보전, 이제 올림픽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하계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더 큰 걸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보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이런 걸 봤어요. 올림픽 100번 하는 것보다 캐대언 한 편으로 어마무시한 대한민국 홍보 효과를 낳네라는 이야기입니다. 씁쓸하죠.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요즘 뉴스 보시면 많이 나와요. K-POP 데몬헌터스죠.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를 보고, 캐대언을 보고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캐대언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딘가, 이 장소를 보기 위해서 외국인 입국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서울은 국제도시가 됐어요. 정말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올림픽 하면 그 기간만 잠깐 왔다 가죠. 인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올림픽이나 어떤 국제 대회를 하고 나면 무형의 소득이 몇십 조다, 이렇게 조 단위를 얘기를 해요. 홍보 효과니 뭐니 이런 소득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그냥 숫자 노름이죠. 이제 몇 명이 시청을 했으니 한 사람당 머릿수 곱하기 몇만 원을 하면은 전체 금액이 얼마네. 이제 한국을 알렸으니까 그거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네. 돈이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돈이 됩니까?
실제 저는 그거는 정말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올림픽 유치는 솔직히 정치인들이 자기의 치적 쌓기죠. 나는 이거 했다, 이런 치적 쌓기, 국가 돈 쓰면서 다 망해가면서 하는 치적 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치를 지금 하고 있으니 성공 확률이 전 높다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올림픽 손익 현황입니다. 이게 1984년도부터 쭉 있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 1988년도가 없어요. 서울올림픽. 왜 그랬는지, 여기 있네. 여기 있군요. 이제 마이너스 28억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이게 지금 손익 현황으로서 이제 흑자와 이제 적자가 가장 심한 곳을 얘기한 건데, 가장 최근에 했던 도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0억 달러죠. 300억 달러면 100억 달러가 지금 현재 환율로 약 한 14조 몇천억 될 거예요. 그러면은 300억 달러면은 3조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53조 원입니다. 요거 한 달 정도 개최한다고 마이너스 53조 원의 손해를 봤어요. 아무리 일본이라도 휘청휘청 할 겁니다. 실제 언제였죠? 여기 있네요. 리우데자네루. 이거 브라질이죠. 브라질 마이너스 2억 달러였는데, 그때 개최했던 도시 파산 선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실제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돈을 까먹고 좀 힘든 거죠. 뭐 일본이 이런 경우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보시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마무시한 손실을 기록합니다. 이거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해보면 2021년 1월달 기사입니다. 일본의 올림픽 2020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본 도쿄올림픽, 올림픽 기대감의 버블 경제 수준까지 폭등.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이런 이야기 드린 적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아니다. 인구 감소하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오른 데가 있다. 실제로 일본은 엄청나게 고령화에 인구가 감소했지만 집값은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도시가 도쿄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해당 표현을 귀찮으시더라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1990년대 초에 이제 버블 경제 시대 이후에 사상 최고치로 폭등을 했다. 이제 일본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폭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박사님께서 얘기를 할 건데, 저 기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도쿄 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들이 난무하면서 막연하게 이들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면 1964년 도쿄올림픽은 전후 부흥이 한창이던 신흥국, 이제 우리나라 1988년 서울올림픽과 비슷한 상황이죠. 신흥국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은 경기와 함께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이나 개최된 올림픽은 전후하여 경기 변동도 부동산 가격 변동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뭐 아주 크게 표현을 하신 거죠. 개최국이 신흥국, 뭐 이제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개도국일 경우에는 개최 후에 떨어졌지만 이미 선진국에 들어서면은 개최 후에도 유지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사님한테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요, 개도국이나 신흥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현재 20년대까지 왔죠. 요 시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은 뭐가 제일 발전했을까요? 뭐 경제 규모도 커지고 우리나라 위상도 올라가고 했지만, 우리가 길거리를 이렇게 보면 도로도 좋아지고 이제 포장 안 된 데가 없어요. 저 1990년대 저희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 댁에 갈 때는 고속도로를 타다가 비포장 도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2000년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에 저 대학 다닐 때인데, 이때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제 위쪽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그 부모님 때까지 내려가려면 그때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요걸 타고 내려가는데 막 한 13시간, 12시간도 걸렸습니다. 지금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차원이 다르게 좋아졌죠. 길거리, 가로수라고도 표현하는데, 가로수, 나무를 뜻하기도 하지만 가로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길가를 정비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도로변 같은 데 보면 건물들 되게 예쁘게 돼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되게 이제 난리였어요. 개판이었어요. 실제 그래서 서울올림픽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그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 옆에 이렇게 건물들 있죠. 건물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건물이 너무 허름해서 이 앞에 가벽을 세웠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는 막 이렇게 다 막 금이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앞에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이게 이 차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보는 방향은 여기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예쁘게 보이려고 이제 국가에서 거짓말 한 거죠. 보이는 데만 좀 예쁘게 만든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건물 거의 안 남아 있죠. 아주 옛날 건물 아니고서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최를 하면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잘 보여야 돼서 정비를 합니다. 도로도 정비하고 주거 환경도 정비하고 길가도 정비하고 뭐 미흡한 뭔가 다 정비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프라죠. 인프라를 새로 깝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인프라를 새로 구성을 하는데, 인프라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신축 좋아하시죠? 신축 좋아합니다. 신축을 좋아하는데 신축이 구도심에 있느냐, 신도심에 있느냐? 신도심 더 선호합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이제 뭐 기존의 도심을 개발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무슨 신시가지니 무슨 혁신도시니 해서 신도심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깔끔하고 모든 게 깔끔하고 정말 보기 좋거든요. 요거를 올림픽을 개최하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으면, 올림픽 개최 예정지가 지금 전주 2036 올림픽 개최 지금 노력 중이죠. 자, 전주 지역이고 전북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와 아마 익산, 군산을 연동을 하겠죠. 이게 다 지금도 뭐 새 도시는 금방금방 다닐 수 있는데 아마 연동을 하겠죠. 그러면 도로도 좋아질 것이고 다 정비도 할 것이고 인프라가 좋아져요. 그러면 이 동네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요. 10년 후. 이게 확정이 돼서 개최가 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요 지역은 이제 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아니지만 이 지역은 군산 같은 경우는 조금 공급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도 좀 많은 편이고, 요게 좀 해소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주는 공급이 거의 없어서 얘네들은 최근에 하락기에도 오히려 오르기도 했고 별로 안 떨어졌어요. 엄청 올랐을 때 약간 떨어졌지만 뭐 다른 지역 같이 엄청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여기는 미분양이 전혀 없고요. 분양하면 바로 팔립니다. 전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도 공급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주춤하긴 한데 요런 상황인 곳이죠. 근데 이건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산은 새만금 관련해서 업체들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고요. 익산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주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요즘 얘네들은 이제 완주군이랑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데 또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전주는 하자고 하고 완주군은 반대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걸 다 떠나서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 일단 도쿄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 지역은 많이 올라갑니다. 이유는 인프라를 정말 신도시처럼 깔끔하게 해주니까, 사람이 살기 좋아지니까 그 이유겠죠. 요거 참고하셔서 이제 지방에 투자하시려고 하면 요런 부분도 10년 후긴 하지만 조금씩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담아서 긴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저는 뭐 언제나 얘기하지만 뭐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